성호는 어둠 속에서 소연의 나지막한 숨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깨에 닿아 있는 그녀의 손길은 이미 경계선을 넘어온 듯 뜨거웠죠. 단 한 뼘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그들은 금지된 감정의 심연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시간은 그들의 숨결에 맞춰 흐르는 듯했습니다. 성호는 거울 속에서 스스로의 망설이는 눈빛과 흔들리는 소연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 스쳐 지나가는 옷깃의 감촉. 하나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기폭제가 되어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죠. 스스로를 멈추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으며 절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관계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면서도 그들은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은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어두운 방 안에 함께 갇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은빛 로맨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성호, 62세.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그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후엔 경로당에서 동네 어른들과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졌네, 성호야. 아휴,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웃음 속에도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녁이면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혼자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것이 그의 하루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군 복무 중인 아들 준호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던 성호에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제 친구 하나가 잠시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원룸을 구할 때까지만요. 친구? 남자애냐? 아니에요. 여자친구인데 저랑은 정말 그냥 친구 사이예요. 대학원 다니는 누나인데 집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요. 성호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이 부탁하는 일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며칠이면 되겠지? 그렇게 박소연이 최 씨 집에 들어왔습니다. 28살의 대학원생인 소연은 성호의 예상과 달랐어요. 차분하면서도 밝은 성격에 예의까지 바른 그녀는 첫날부터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잠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공손한 인사와 함께 건넨 소연의 미소에 성호는 괜히 어색해했습니다. 5년 동안 여자와 제대로 대화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연은 작은 방을 배정받고 짐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집안일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면서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성호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목소리였거든요. 소연이 온 첫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활기찬 식사 시간이었어요. 며칠 뒤 준호가 부대로 돌아가고 집에는 성호와 소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대학원 과제 때문에 매일 밤늦도록 거실에서 공부했어요. 성호는 잠자리에 들려다가도 괜히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시며 그녀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집중하고 있는 소연의 옆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목을 돌리는 모습, 연필을 입술에 대고 생각에 잠기는 모습까지도요. 아버님, 늦게 주무시네요? 어느 날 밤, 소연이 성호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나왔는데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라. 감사해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짧은 대화였지만 성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소연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녀가 샤워를 하는 소리에도 괜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성호는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소연은 아들의 친구이고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 처자였거든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소연은 성호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면서 많이 외로우셨죠? 뭘 외롭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 말에 성호는 가슴 깊은 곳이 울컥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소연은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도왔어요. 빨래를 개키거나 간단한 반찬을 만들거나 청소까지도요. 아버님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요. 고맙다, 소연아. 내가 있으니까 집이 훨씬 따뜻해진 것 같구나. 그렇게 며칠이 흐르면서 성호는 소연이 있는 일상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연이 끓여준 커피 향이 집 안에 퍼져 있고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호 자신이었습니다.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소연이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공원 산책을 할 때도, 장기를 둘 때도 자꾸만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소연도 성호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고 격식을 차렸다면 이제는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나야 뭐든 좋은데 내가 해주는 거면. 그런 대화들이 일상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 평소보다 늦게 공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호도 옆자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아버님, 정말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요? 혼자 계시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파요. 성호는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어머니 없이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버님 같은 분은 좋은 분 만나셔도 되는데요. 이 나이에 무슨 소리냐? 둘은 잠시 말없이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졸음을 못 이겨 성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어요. 성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연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샴푸 향기가 전해져 왔거든요. 성호는 깨우려다가 망설였습니다. 너무 평온해 보이는 소연의 잠든 얼굴을 차마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성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엉키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소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에 죄송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들어 버렸네요. 괜찮다, 피곤했구나. 그런데 소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일이 벌어진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소연이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와서 성호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제가 아버님과 한잔하고 싶어요. 술을 왜 갑자기? 그냥요? 아버님과 진짜 편하게 대화해보고 싶어서요. 성호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술이었거든요. 거실 탁자에 간단한 안주를 준비하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소연의 대학원 생활, 성호의 공무원 시절 추억들. 하지만 맥주 한 캔을 비우고 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소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집 사정 때문이었는데 아버님을 보면서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성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따뜻하시고 외롭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으시고.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도 사실은 외로웠어요. 그런데 아버님과 지내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상하죠? 성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소연아, 우리는 아니야. 너는 준호 친구이고 나는. 저 사실 준호보다 아버님이 더 좋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소연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한 번만요. 한 번만 저를 여자로 봐주세요. 성호의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5년간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갈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왔거든요. 소연의 간절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그를 흔들었어요. 안 돼, 소연아.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성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모든 이성과 도덕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에 대한 갈망만 남았거든요. 소연은 성호의 품에 안겨 속삭였어요. 저 후회 안 해요. 아버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호의 마음도 소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과 충만함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소연을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체온, 숨소리, 모든 것이 5년간 메말라 있던 그의 마음을 적셔주었거든요. 소연도 복잡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친구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를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둘 다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님,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끝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둘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다름없이 지냈지만 밤이면 서로를 찾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성호는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성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야.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소연이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원룸을 구했어요. 이번 주말에 이사할게요. 성호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래, 좋은 곳이냐? 네, 학교도 가깝고 괜찮아요. 이사 전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아버님, 저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랬다. 이사하는 날 아침, 소연이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아버님도 가끔은 기억해 주세요. 성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소연이 떠나고 나자 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성호는 원래 생활로 돌아갔지만 뭔가 달랐어요. 소연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1년 후, 아들 준호가 휴가를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연이 좋은 사람 만났대요. 이제 곧 결혼한대요. 성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참 고마운 아이야. 소연이도 아버지 안부 많이 물어봤어요. 건강하시냐고. 그래, 안부 전해라.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성호는 오래된 소주잔을 꺼내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연과 함께 앉았던 그 식탁에서요. 작은 잔에 소주를 따르며 그는 생각했어요. 소연과의 한 달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준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을요. 소연도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성호는 그날의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오직 둘만의 기억으로 말이에요. 잔을 입에 대며 성호는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고마웠다, 소연아. 그날의 비밀은 영원히 그의 가슴속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은빛 로맨스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